자, 3번 보시죠. 3번. 자, 같이 보합시다. 자,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우리 잔인한 스키너 씨는 힌지를 상자에 가두어두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답니다. 자, 실험과 실험 내용이 보이네요. 실험 1. 상자 안에 단추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장치를 마련해 둔. 먹이를 얻어서 스스로 단추를 눌렀다. 뭐예요? 긍정적인 자극이 먹이를 제공한 거죠. 그지? 자, 2. 상자에 불편할 정도의 약간의 전기가 흐르도록 해놓고 단추를 누르면 전기가 차단되도록 했다. 힌지가 우연히 단추를 누른 뒤 편안한 상태가 됐다. 힌지가 이를 반복하여 경험하게 돼서 단추를 누르게 됐다. 부정적인 자극을 전기를 제거하는 부정적 강화의 삶이죠. 그치? 자, 3. 상자 안에 단추를 누르면 전기가 가해지는 장치를 마련해뒀다. 힌지가 우연히 단추를 누른 뒤 일렉트릭 쇼크를 맞았다. 힌지가 이를 반복하여 경험해야 되니까 안 눌러졌다. 뭡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자극을 제공해서 안 하게 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은 답이 무엇이냐? 4번이죠. 긍정적인 걸 감소시킨 게 아니고 부정적인 자극을 제공한 거니까요. 그쵸? 4번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4번. 이끌 바탕으로 보기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갑은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밥을 많이 먹고 또 할머니께서 아유 우리 강아지 이렇게 말랐고 하면서 또 이거 먹고 또 먹어 할머니 저 죽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먹어 하고서 1시간 뒤에 이제 배고프지 하면서 또 먹기 시작했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통스러웠다. 갑은 소화가 되지 않을 때마다 먹던 D 소화제를 찾았는데 건방진 갑 시골에는 이런 약이 없다. 이 상황에서 갑은 평소 졸음을 쫓기에 마시던 이 음료수를 마셨더니 소화가 되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후로부터 갑은 졸음을 쫓을 때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될 때도 이 음료수를 마시게 되었다. 오호,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간 거죠. 그지? 그러면 자, 졸음이 올 때 이제 안 마시게 되면은 첨가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겠죠. 왜? 기존 걸 치우고 새로운 걸 했으니까요. 근데 졸음이 올 때도 마셔 안 마셔? 마시지. 그지? 그럼 기존에서 플러스 해준 거니까 첨가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왜? 재구조화가 아니에요. 그죠? 기존의 걸 엎으면 재구조화, 기존의 거에 살짝 더하면 첨가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2번일 거고요. 자, 다른 선지도 좀 볼게요. 나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을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 광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을은 광고 모델로 차분하고 고상한 이미지로 유명한 연예인 FC를 기용하고 제품이 등장할 때 그 이미지를 부각하는 화면과 음악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몇 달 후 연예인 FC가 화장품 광고에서 유사한 이미지로 어떤 제과업체의 화장 광고에도 출연하게 되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맑고 우아하고 차분하고 고상하구나. 보통 이런 거 어디에요? 한방 화장품에서 이래요. 한복 입고 뭐 이러면서 중전 마마처럼 해가지고 막 어디에 감히 왕실의 비책을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되게 차분하고 어떤 악역이 그러고 어디에 감히 이러고 있으면 왕실의 비책을 훔쳐오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촥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어디에 감히 왕실의 과자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쟤는 그래서 화장품 훔쳐, 과자 훔쳐, 확 물이 타져버려요. 소위 말해서 물이 타져버려요. 그래서 좋은 일이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겠죠. 그지? 아까 되게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다른 이미지를 또 쓰게 되면 여기 앞에 보면요. 여러 광고에 동시에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을 이용하면 제품과 무관한 상황에서도 접하면 관계가 소멸될 수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제품과 반대가 아니라도 유사한 이미지로 그대로 나와도 어떻대요? 광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죠?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여기에서 3번이 맞는 말로 되는 이유는 신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신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왜?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뭘로 학습을 시킬 것인가? 이 사람의 이미지로 학습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3번도 5번도 4번도 맞는 말이고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독서 지문은 여기서 스키너를 물고 가는 겁니다. 스키너에 대해서 또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봅시다. 자,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학습의 결과로 파악하는 행동주의론자. 행동주의론자는 그 앞에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학습의 결과로 파악 밑줄 치시고 얘는 뭐예요? 행동주의론자의 특성이죠. 행동주의론자의 특성입니다. 아시겠죠? 언어 사용 또한 환경과 경험에 따른 조건 반사적 행동으로 간주했다. 대표적인 행동주의론자인 스키너는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학과 가서도 배우고요. 교육학, 그러니까 뭐 어떤 학과든지 교직이 있으면 스키너 무조건 봅니다. 보통은 이제 교육심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배우거든. 1학년 때 많이 듣거든. 2학년 때 이렇게나. 그래서 저는 건방지게 1학년 때 첫 과목으로 교육심리 들었다가 아주 죽고 싶었어요. 이런 할아버지들이 쫙 나와.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 이론에 쫙 외우고 이 사람의 이 이론 쫙 외우고 쫙 외운 다음에 차이점도 따로 쫙 외우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외워야겠어. 암기 그냥 뭐냐 무턱대고 암기한 거는 고딩 때보다 대학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계속 암기했어. 그래서 대학은 뭐가 잘 되냐? 벼락치기가 엄청 잘 됩니다. 대학은 벼락치기가 거의 정석이에요. 특히 우리 쪽은 국어 쪽은 더해요. 벼락치기가 정석이에요. 왜냐하면은 저기 뭐냐 미리 시인의 특성에 대해 미리 외워봤자 까먹어. 오장환의 특성 이런 거 다 전날 달달달 외운 다음에 전 이제 그 상태가 되는 거야. 약간 뭐냐 각성 상태가 되는 거야. 툭 건드리면 오장환 하면서 툭 건드리면 청명명료대 시인이고 더더더더더더더더 그리고 시험지에 다 쏟아 까먹어. 그럼 되는 거야. 안 까먹잖아. 사람이 피폐해져. 시험지에 다 쏟아. 그리고 나오면서 야 너 30년대 시인에 대해서 누구 써냐? 오 잠깐만요. 거짓말 같지 진짜 이렇게 밤을 새면서 사람이 이 상태로 가다가 시험 딱 내고 나가면은 그 시험에 대한 생각이 강제로 오프돼.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통 이 시간쯤에 많이 전공 시험을 끝나거든. 뭐냐 1시 시험 딱 보면은 이때쯤 아무리 늦어도 이때쯤 나오거든. 이렇게 내려가. 자취방 가서 자야지 아니면 이제 기숙사 가서 자야지 하면서 내려와. 이 상태거든 애들이다. 근데 나 이 상태야. 그리고 옆에서 야 너 5번 못 썼냐? 5번이 뭔데? 그거 이러면 넌 뭐냐? 난 기억이 안 나. 넌 못 썼는데 나는 기억은 안 나. 이러고 있어. 그래서 다들 머리가 거기서 그냥 오프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내일도 만약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간부터 자. 이 시간부터 자. 왜냐? 다음날 보통 아침 시험이 하나 있거든. 이 시간부터 자야 애매하게 이제 밤 10시쯤 일어나. 그때부터 24시간 카페를 가서 그대로 다음 시험 끝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상태로 봐. 이 상태로 봐. 그리고 다시 이 시간에 자. 시험 기간 마지막에 끝나잖아. 이 시간에 안 자. 어제 밤에 샜지만 어떻게 한다? 이 시간에 자는데 저녁 6시, 7시쯤 일어나. 네? 술 먹어야 되거든. 그렇게 하고 나면 애들이 이제 병원에 가요. 혹시 몸살 약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 루틴을 그래서 대학생한테 오래 할 거 아니야. 딱 4년이 딱이야. 4년 또 힘들어 솔직히. 3년 하면 딱인 것 같아. 그렇다고 3년째 가라는 거 아닙니다. 자 봅시다.
조작적 조건하는으로 바로 갈게요. 여기서부터 밑줄, 세 번째 줄 마지막에 조작적 조건하는 인간의 특정 행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을 주거나 처벌함으로써 그런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지웠지만 여기에 적어놨던 그거예요. 그죠? 긍정적 자극, 부정적 자극, 제공, 제거, 제공, 제거. 그쵸? 행동주의자들은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화와 감소시키는 처벌을 통해 인간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지겹다. 넘어가자. 스키너는 언어 습득 역시 이러한 강화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 언어 습득 역시 이러한 강화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 밑줄. 오늘 제가 유독 발음이 안 나오는 거는 이거 바늘이 났어요. 역시 이러한 강화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 보았다. 그는 언어 행위를 다른 사람이 매개가 되어 학습되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특정 행동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언어 행위라고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아기가 엄마, 아빠와 같은 단어를 말했을 때 부모가 칭찬하거나 미소를 띠면 그 보상으로 인해 아기는 해당 단어를 계속 말하게 된다. 반대로 역적이죠. 아이가 단어나 문장을 틀렸을 때 부모가 표정을 찡그리거나 무시하면 더 이상 그 언어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엔드 표시 스키너는 아동이 주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언어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고 보았다. 스키너는 주변의 언어적 자극이 아동의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언어 모델을 제공하고 언어적 자극을 주는 대화 상대가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스키너는 단어 사이의 연상작용을 통해 아동이 문장을 습득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개가 짖는다 라는 문장을 모방하여 배우면 개는 뒤에 나올 짖다에 대한 조건화된 자극이 된다. 그래서 역으로도 가능하죠. 짖는 거 뭐야? 그러면 개 먼저 나오는 거. 자, 그래서 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짖다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장 구조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은 이틀에 다른 단어를 반복적으로 대치해 가는데, 이러한 현상과 반복을 통해 다양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밥을 먹는다, 밥을 다른 걸로 다 바꿔보고, 밥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밥을 짓는다 할 수 있죠. 그렇게 또 다른 단어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예시죠, 그렇지? 그냥 선지에서 문제 갔을 때 선지에서 물어보면 돌아오면 돼요, 일로. 그렇죠? 물어봤을 때 돌아오면 돼요. 자, 3문장 갑니다. 스키너는 경험적 실증이 불가능한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묶어주세요. 스키너는 경험적 실증이 불가능한 것은, 왜 이렇게 오늘 분필이 안 나오나? 경험적 실증이 불가능한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추상적인 언어의 구조나 체계가 아닌 언어적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언어 행위의 결과 등을 중점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대요. 자, 아닌에다가 세모할게요. 추상적인 언어의 구조와 체계가 아닌에다가 세모할게요. 그러면 앞에 거는 스키너가 관심을 둔 거 안 둔 거? 안 둔 거죠. 뒤에 거에 관심을 뒀죠. 그지? 그러면 언어적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언어 행위의 결과까지. 자꾸 내용일지로 가장 기초적으로 뭐 나옵니까? 뭐뭐에 두었다, 뭐뭐에도 두었다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아니라 그랬으니까 앞에 거는 에도라는 말이 붙어도 틀린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언어 습득에 대한 그의 이론은 환경의 결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지나치게 세모. 뭐든 지나치면은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죠. 그치? 그러면은 비판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자는 거예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내재적 정신적 특징을 간과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밑줄. 그러면 스키너에 대한 스키너에 대한 비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와서 여기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일로 오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여기로 오자는 거예요. 중요한 의의가 그렇지만 세모 비판하고 나서 또 그치만 킹치만 나왔죠. 그치? 자, 사람들이 아동을 둘러싼 언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대요. 그러면 스키너의 이 이론은 이런 비판도 있지만 아동을 둘러싼 언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왜?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언어 습득에 영향을 준다라고 강조를 했으니까요. 그치? 그런 의의는 있는데 이런 비판도 있다. 비판 그리고 스키너의 이론은 의의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의의 돌아갈래? 어디로 갈래? A에서부터 내려올래? 바로 맨 밑으로 갈래? 맨 밑으로 가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의의는 보통 맨 밑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런 세팅들이 있어. A 학자의 이론이 이만큼 나와. 그리고 B 학자의 이론이 여기서 출발해서 뭐 반대를 하든지 강화를 하든지 또 이만큼 나와. C 학자의 이론이 이만큼 나와. 그러고 그냥 끝이 나. 근데 의의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만 보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기에서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네? 사실상 개별적인데 같은 주제라서 접속으로 이어준 것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의의는 무조건 글 맨 마지막에 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작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뭐뭐의 이론은 뭐뭐에서 의의가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여겨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의의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정도는 항상 기억을 해주면은 결국 문제는 이걸 다 읽고 나서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내 지식이 돼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예지식이에요. 이건 그대로 예지식이고요. 나는 어디? 이런 설명이 어디에 있더라 하고 해서 빨리 돌아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생득주의 볼게요. 모든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또는 언어학과까지 모든 언어 관련 학과에 가면 한 번쯤 듣는 그 이름 노엄 촘스키입니다. 노엄 촘스키예요. 유명한 언어학자입니다. 촘스키에 대한 얘기예요. 생득주의. 생득이 뭐냐면요. 태어나면서 이미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를 생득적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인권을 생득적이라 해요. 태어나면서 인권을 다 가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득적이라는 건 점점 이제 설명이 안 나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생득적이 무엇인가 사전풀이 안 나온다고요. 태어나면서 얻은 거 이렇게 아시면 돼요. 생득주의론자들은 언어 습득을 인간만이 지닌 생물학적 능력을 주었다. 인간이면 언어 습득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론이겠죠. 그러면 그렇죠. 대표적 생득주의론자인 촘스키는 촘스키의 생득주의. 강화와 처벌을 중심으로 언어 습득 과정을 설명한 스키너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였다. 촘스키는 뭐예요? 스키너와 개척점에 서 있다는 거죠. 촘스키에 의하면 인간이 수많은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언어 지식 체계인 언어 능력에 기인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언어 지식 체계인 언어 능력에 기인 밑줄. 그는 내재적 언어라고도 불리는 언어 능력이 인간 내 언어 습득 장치에 담겨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인지 체계 속에 언어에 대한 지식, 언어 생성의 규칙 체계가 내재화되어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그러면 주변 상황이 어떻게 하는가가
관계없이 언어는 원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언어는 원래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배운다 이거예요. 내가 방금 어떤 말에서 도대체 시리라는 얘기를 했길래 시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언어 경험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 그쵸? 누구는 막 엄마나 아빠가 붙어가지고 맨날 엄마, 아빠, 할아버지 이럴 때가 있고요. 어디는 엄마나 아빠가 되게 바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요아학습 만화 이런 거 틀어놓고 뭐 뽀로로 가다가지고 엄마 이러면서 막 그런 거 틀어놨다. 근데 얘랑 그렇게까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뭔가 언어 능력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 그쵸? 왜? 우리 보통 딱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있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그냥 바로 말 걸어버리죠. 보통 저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나 말 안 하면 저 혹시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니? 이 정도 물을 수 있죠. 왜? 얘는 이 나이 되면은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럼 그러면 혹시 여기서 아름다운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그러면 저기로 가세요. 이런 말해주겠죠. 우리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다 똑같이 가르쳤냐? 아니겠죠. 그치? 촘스키는 인간의 언어 습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고 후천적인 언어 경험은 선천적 언어 능력 따로 밑줄 선천적 언어 능력. 근데 촘스키가 후천적인 건 말을 다르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 경험이라 했어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거 왜 놓치면 안 되냐면요. 뒤에서 문제에서 함정파는 방법 중에 치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 능력, 언어 경험을 선천적, 후천적 이렇게 달아놨는데 앞에 뭐뭐 적이란 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촘스키는 언어 경험은 생득적이라고 얘기했다. 뭐 언어 하면서 그냥 풀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 바뀔 때 용어를 딱 얘는 이거, 얘는 이거라고 규정할 때 여러분은 한 번씩 머리를 깨워 주셔야 돼요. 용어 바뀌었다 정도는요. 아시겠죠? 언어 능력이 잘 발달하도록 돕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즉, 언어 경험이 언어 습득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밑줄. 자, 극단적인 거 잘 없어요. 그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언어 경험 자체를 부정했습니까? 촘스키는 스키너를 그 정면으로 반박했으니까 언어 경험의 자체를 부정했니? 이거 아니죠. 언어 경험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기는 하지만 에서 딱 확정이 되는 거죠. 그치? 이러한 경험만으로 언어의 무한한 생산성과 복잡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며 선언적인 언어 지식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각기 다른 인지 능력과 언어적 환경을 가진 아동이 일정 시기에 대부분 유창하게 문장을 말하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언어 습득 장치 안에 언어 능력이 발현되고 이를 통해 해당 언어의 문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얘 이제 5살 되면 언어 능력 진 부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6, 7살, 8살 되면은 다 말 잘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촘스키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진 최초 상태에서 자유롭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안정 상태로 발달해서 최초 상태 밑줄 안정 상태가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간다. 다양한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보편적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개별 언어만의 특수성도 존재한다. 그렇죠? 다양한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성이 있죠. 그지? 뭐냐? 뭐 있니? 말뿐인 언어가 없다는 거 이런 거 있죠. 글로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진짜 보편적인 것들 뭐 글로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개별 언어만의 특수성도 존재하죠. 그치? 이렇게 표현하는 이 문자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모아쓰기에서 표현하는 거 한국어 그쵸? 그런 것들처럼 특수성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언어 습득 장치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죠? 나랑 저기 영국 사람들이 언어 습득 장치가 같아. 그러면은 나는 왜 한국어를 잘하고 쟤는 왜 영어를 잘할까? 어떻게 뭐가 달라져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촘스키는 최초 상태는 고정적인 보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 가능성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다. 최초 상태는 선택 가능성 포함 이렇게만 표시해 주세요. 밑줄을 따로 치든 그냥 거기 쭉 써버리든. 이런 거겠죠. 여러분 혹시 뭐 특히나 RPG 게임 이런 거 아직도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뭐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것들 보면 처음에 아이디 만들면 뭘 하라 그러냐면 직업을 선택하라 그래요. 직업을 선택하라 그래요. 너가 어떻게 키울지 직업이랑 외형을 선택하라 그래요. 근데 한번 만들고 나면은 다른 직업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따로 만들어야 되죠. 그지? 최초 상태는 한 번뿐이겠죠.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머니 한국인, 아버지 한국인이라 해서 만약에 근데 영국에 가서 나와가지고 계속 영국에서 생활을 했다 그러면 따로 후천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모국어는 뭐가 됩니까? 영어가 되죠. 그지? 그런 것처럼 최초 상태는 뭔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볼게요. 이러한 선택 가능성을 매개 변인이라고 하는데 매개 변인 밑줄 최초 상태가 안정 상태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인이 조정되는 과정이 요구된다. 아동이 특정한 언어를 접하면 그 언어의 구조에 맞게 매개 변인이 조정되어 아동의 언어 지식이 변화한다. 인간은 다양한 언어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포함한 최초 상태에서 특정한 언어의 문법을 배우면서 매개 변인의 조정을 거쳐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최초 상태에서 안정 상태 여기 뭐예요? 여기 중간에 뭐 매개 변인 조정 이 정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촘스키는 이를 언어 경험을 통해 보편 문법에서 개별 문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게 뭐라고요? 보편 문법에서 개별 문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뒤에가 6문제군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물 좀 마시고 올게요.
풀 때 주의하시면 사람이 한 언어만 배우는 건 아니죠. 그죠? 사람이 한 언어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다른 언어 배우면 매개변인이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죠? 최초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라 그랬지 뭔가 다른 언어를 배우면 매개변인이 그냥 사라진다 이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면 뭐가 말이 안 되냐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애가 이미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국어 화자로 전환되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친구가 진짜 있거든요. 내 친구가 그랬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민해 갔어. 그리고 성인이 돼서 갔거든. 성인이 돼서도 한참 뒤에 26살 때인가? 그러니까 10년 뒤에 갔는데 되게 궁금해서 물어봤다. 너 이제 생각 영어로 하냐? 그렇다더라고요. 그럼 뭐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지? 그러면은 보편문법에서 개별문법으로 만약에 어릴 때 처음 배운 언어가 아니라서 못 간다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접했을 때 여기서 아동이라 했을 뿐이지 결국은 새로운 언어를 접했을 때 매개변이 조정이 가능하다 그까지 간다면 넘어간다는 거지 매개변이는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마 9번이 점수를 준다면 9번이 오히려 3점짜리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확인하고 쉬었다가 시2편 보고 마칩시다. 자, 5번 문제 좀 넓게 같이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나는 그대로 성스피에 그냥 쭉 이론을 설명한 건데요. 가에는 내가 이 문단을 전체에 거의 띄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다 예시라서 그랬죠. 그래서 3번 하시면 됩니다. 5번은 자, 6번 아래편은 가와 나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생득적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생긴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 있다 그랬죠. 그럼 3번은 틀린 거죠. 지식 체계가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고 인간이로 태어나면 이미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 지식 체계는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치? 넘어갑니다. 자, 7번 언어 습득 장치의 존재를 주장하게 될 수 있는 사례 막 이것저것 바꾸어 넣어가면서 막 한다 그랬죠. 애가 스스로. 그죠? 그러면 뭐가 적절하냐? 2번이죠. 들어보지 못한 문장은 경험이 아니잖아요. 아이에게. 그쵸? 하지만 만들어서 말한다. 그래서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꼬집을 잘 잡아야 돼. 사실상 언어 습득 장치에서 언어 습득 장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딱 뭐다? 경험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만 딱 잡아야 돼.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잡아 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8번 가의 스키너와 보기의 비고치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고치키는 사회문화적 요인. 그쵸? 이거 스키너 비고치키 같이 나옵니다. 심리학책에서 맨날 같이 나와요. 자, 언어 발달의 관객학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어가지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발달시킨다고 되어 있죠. 밑에. 그리고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쵸? 그러면 상호작용 쪽으로 공통점을 밀어붙여주면 되겠죠. 3번 하시면 돼요. 그쵸? 자, 9번은 아까 했죠? 그지? 9번은 아까 얘기했어요. 자, 10번 기억에서 미음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기억은 간주, 니은은 형성, 디귿은 구사, 리을은 발현, 미음은 조정인데요. 구사 같은 경우에는요, 외워서 안 읽는 게 아니고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언어 같은 것을 자유롭게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시 금방 합니다. 시 금방 하니까 뭐부터 볼 거냐면요. 저기 28페이지부터 볼 건데 요거는 다음 시 음이 46분 67분쯤 올 테니까 그때부터 쭉 몰아서 한번 마치도록 합시다.